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의 이수연입니다. 전일 국내 증시는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해 3,263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철강주를 중심으로 경기 민감주가 반등에 성공했고 메타버스 관련주가 정치권의 관심 속에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또 전일 뉴욕 증시는 연준의 발언을 주시하면서 개장했는데요. 파월 의장의 증언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에 성공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와 S&P 500 지수는 강보합 나스닥 지수는 0.8%까지 상승하며 사상 최고치를 다시 한번 종가 기준으로 경신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경기 회복으로 인한 물가 상승이 일시적이라고 판단하면서 시간이 지나면 약해질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고용 지표를 주시해야 한다고 밝혔는데 고용 지표가 높아진다고 해도 금리는 인상하지 않겠다라며 시장을 안심시키기도 했습니다. 한편 비트코인 가격은 4월 중순에 64,000달러까지 돌파를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중국의 정부의 규제가 들어가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장중 한때 3만 달러 미만으로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변동성들 체크하셔야겠고요. 또 오펙 플러스가 8월부터 감산을 추가적으로 완화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에너지 관련주가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자 시장 흐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서울경제TV 전문위원들과 함께 해답을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6월 23일 수요일장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정수, 김범준, 김선윤 세 분의 전문위원을 모실 거고요. 실시간 소통 원하시는 분들 유튜브 채팅창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활발한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식 이야기들 나눠보시면 좋겠고요. 또 이 전문위원들과 장중에도 주식 상담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서울경제TV 주유소라고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실시간으로 상담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참여 코드는 유튜브 채팅창에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유튜브로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희는 서울경제TV 아침을 여는 오픈맨 정재훈 전문위원 만나보기 전에 주유소 포트 먼저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네, 주유소 포트 종목들입니다. 도화 엔지니어링이 2%대, 오리온홀딩스가 0.8%대 수익 보이고 있고요. 현대 엘리베이가 조금씩 올라왔습니다. 7.94%까지 수익률 끌어올렸고요. 한국전력은 5.7% 수익 챙겨가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다음 장에서 아난티가 가장 수익률을 크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9% 상승 중이고요. 한라홀딩스는 2.5% 챙겨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에 대한 전략들 들어보도록 할게요. 정재훈 전문위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정재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일 우리 시장 상승 마감에 성공을 했고요. 다양한 섹터들이 좀 반등을 보였습니다. 전일 뉴욕 3대 지수에서는 나스닥이 신고가를 경신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기술 관련주들이 오늘 시장에서 좀 두드러지지 않을까 하는데요. 오늘 시장은 어떻게 보시나요? 예, 일단 뉴욕 증시가 상승으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나스닥 시장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한국 시장도 시초가의 영향을 좀 받겠죠. 받으면서 상승 출발을 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지수를 좀 잠깐 보시면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있는데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올해 작년 말 연초에 1월 달에 있었던 고점 자리대를 잠깐 넘어섰었어요. 그리고 다시 그 전에 5월 달에 종가 기준의 고점을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거든요. 지수 같은 경우는. 근데 여전히 선물 시장 같은 경우는 1월 달에 고점 자리대를 넘어서지도 못했고 5월 달 종가 기준으로 고점도 넘어서지는 못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시장이 가기 위해서는 선물이 좀 가져야 된다라는 거, 그 부분을 좀 기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미 시장은 여전히 그냥 순환매적인 그런 부분들, 그리고 때로는 차별화, 이런 부분들을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여전히. 2분기 어닝 시즌을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체적으로 좀 보게 되면,
2분기 실적이 상당히 좀 좋을 것이다. 뭐 이런 종목군들, 업종군들, 섹터들이 뭐 철강 쪽이라든가 화학 쪽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다가 3분기 때까지 이게 추후에 계속 이어질 수 있느냐 이 부분들이 좀 중요한데 사실 1분기보다 이 어닝 서프라이즈에 대한 비율은 떨어질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비율 자체가. 그러면 이게 기저효과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2분기에 이후에 3분기에 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종목별로 일단 까다롭게 종목 선정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번 부분들에도 마찬가지로 실적이 좀 좋은 또는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좀 관심을 가지고 보는 게 좀 좋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요. 실적으로 인해서 주가가 좀 많이 밀렸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뭐 재료나 이슈가 좋으면서도 떨어지는 그런 기업들이 좀 있었었는데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좋다라면 매수의 기회를 좀 삼는 게 좋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낙폭과대 업종들이 아마 지속적인 반등이 좀 더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또 대체적으로 좀 보게 되면 뭐 바이오 쪽, 그다음에 5G 상당히 좀 많이 빠졌죠. 그리고 디스플레이 종목군들,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군들 이외에는 좀 많이 밀려내렸었는데 이들 종목군들이 좀 반등이 좀 더 수월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좀 말씀을 좀 드렸지만, 지수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지만, 베이시스와 프로그램의 추이는 계속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베이시스 같은 경우는 여전히 벌어져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 어제 비차익 속에 4,600원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이게 왜 들어왔을까 고민을 해봤는데, 크게 이 비차익 쪽에 매수가 들어왔다고 해서 크게 이게 추세가 변했다 뭐 이렇게 보여지진 않아요. 오늘도 과연 연속성이 있는지를 좀 봐야 될 그런 상황들인데 여전히 베이시스 차가 좀 좁혀줘야 되지만 뭐 돌아서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줘야지만 시장도 좀 시원하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시고 어제의 이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매수나 이런 부분들은 크게 의미를 좀 부여하기에는 다소 좀 부족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좀 연속성이 나와주는지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종목별로 좀 대응을 하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이슈에 의한 트레이딩을 좀 보게 되면 삼성전자의 폴더블 폰이 이제 8월 달에 출시가 되죠. 이번 폴더블 폰은 가격이 좀 상당히 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매 대수가 좀 상당히 늘어날 것이다. 뭐 그런 부분들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삼성도 각오를 하고 이제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주들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첫 번째 종목으로 파인테크닉스가 좀 있죠. 파인테크닉스 같은 경우도 지금 신고가를 좀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이미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조정을 좀 받는 시기가 온다라면 이런 종목군들을 좀 봐도 좋지 않을까, 그 부분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종목도 KH바텍이죠. KH바텍은 올라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바닥권역에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여전히 크게 봤을 때는 박스예요. 지금 구간에서는 19,000원대, 뭐 2만 원 언저리 그 자리대를 좀 지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이 자리대는 뭐 리스크 관리 자리대를 좀 잡고 봐도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분들은 한번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BH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BH 같은 경우 1분기에 어닝 쇼크가 나오면서 급락이 나왔어요. 2분기 실적도 안 좋을 겁니다. 3분기 때부터 돌아서요. 근데 2분기에 실적의 바닥을 주가의 바닥을 찍었습니다. 2분기 때의 실적은 1분기보다는 조금 적자폭은 줄어들 거고 3분기와 4분기 때 확 돌아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가 매수 좀 기회로 볼 수 있다라는 거. 18,000원대 초반 자리대로 오게 된다라면 뭐 관심 있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을 좀 기억을 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컨센서스 상향 종목군들은 계속적으로 좀 봐야 됩니다. 뭐 2분기 때의 실적도 좋고 주가가 좀 많이 밀려 내려왔던 그런 종목군들도 관심 있게 좀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OCI가 많이 빠졌어요. 14만 원대에 있던 주가가 11만 원대, 10만 원대까지 빠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었거든요. 기다렸다가 이 종목 만약에 밀어주게 된다라면 이 저점을 깨게 되면 변동성이 좀 커지겠죠. 이런 자리 때는 좀 매수 포인트로 좀 잡아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폴리실리콘에 대한 가격 부분들,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은 돌아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높아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관심 있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신한지주 같은 경우도 최근에 좀 많이 밀렸어요. 61선 기점으로는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봐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판단이 되고요. 현대 엘리베이 같은 경우도 정부 정책에 대한 수혜 이러한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실적도 좀 괜찮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밀리는 그런 모습들 최근에 52,500원짜리의 저점을 좀 기록을 했었는데요. 여기서 밀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게 된다면 뭐 매수를 해보셔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건설주 중에 제일 많이 올라갔던 게 현대건설입니다. 여전히 자회사의 상장 이슈가 부각이 될 수 있고 정부 정책이 될 수가 있겠죠. 뭐 조정을 받았을 때는 매수 관점으로 봐도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수급 관심주를 좀 보게 되면 첫 번째 종목으로는 성우하이텍입니다. 성우하이텍이 눌림목을 좀 단기적으로 바닥이 좀 나온 것 같아요. 이러한 종목군들을 관심 있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현대제철입니다. 현대제철 같은 경우도 관심 있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절반 정도의 되돌림이 오게 된다면 일부 현금을 만드는 그런 전략까지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월 23일 수요일장 개장했습니다. 전일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빨간불로 상승을 마감했기 때문에 오늘 시장도 어떻게 흘러갈지 참 기대가 되는데 일단 예상 체결가 상승 출발이고요. 현재도 상승 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기관들의 매수세가 장초에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연준의 발언이 시장에 많은 영향을 미쳤는데 그렇게 특별한 내용은 없었지만 그래도 인플레이션 조정을 할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시장은 안도감을 내비쳤습니다. 한편 오펙 플러스는 감산을 추가적으로 완화할 것이다라는 소식 때문에 유가가 72달러 선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고요. 다른 상품들 보시면 달러 지수가 91.75까지 올라오면서 상승하고 있고 반대로 원달러 환율은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또 금 가격이 7주 만에 최저치 언저리까지 다시 내려섰는데요.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서 반대로 금 가격에 좀 압박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주들 체크해 보시고요. 저희는 자세한 개장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1위부터 5위까지 상승 출발합니다. 카카오가 연일 강세를 보여가고 있습니다. 물적 분할한 이후에 계속해서 좀 최고치를 경신하는 모습인데요. 2.8% 상승하면서 16만 3,500원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신고가를 경신할지 지켜보겠습니다. 네이버가 뒤따라서 올라가고 있는데요. 0.9% 상승하면서 39만 4,500원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8만 원 선 회복해주는 모습이고요. 8만 400원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 0.8% 상승하며 12만 3천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다음 장에서는 삼성 SDI를 제외하고 모든 종목들이 빨간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이번 종목들은 거의 강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는데요. 현대차가 0.8% 상승하며 24만 3천 원까지 올라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LG화학은 0.12% 상승 84만 3천 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은 현재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수 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비슷한 상승률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3,277포인트, 코스닥은 1,015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시죠. 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입니다. 셀트리온 제약이 2%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17만 200원 지나가는 모습이고요. 헬스케어는 0.75% 상승하면서 12만 1,3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카카오게임즈가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2.3% 하락하며 5만 5,300원에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카카오에 대한 주가 상승에 대한 영향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펄어비스는 0.46% 올라가며 6만 5천 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다음 장에서는 SK 머티리얼즈를 제외하고 모든 종목들 빨간불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시즌이 강세 보이고 있는데요. 2.65% 상승하며 현재 가격 7만 3,60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CJ ENM도 큰 폭으로 출발합니다. 1.37% 올라가며 17만 7,5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알테오즈는 0.9% 상승한 7만 8,900원까지 올라오면서 8만 원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네,
네, 수요일장 기분 좋게 빨간불로 출발했습니다. 오늘도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전일처럼 강세 보여줄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란 톡방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우리 세 분의 전문위원들 그리고 서울경제TV 전속위원들과 함께 장중에도 이런 주식 이야기 나눠보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 톡방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서울경제TV 주유소라고 검색하시거나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QR코드 이용해서 입장해주시면 되겠고요. 입장코드가 걸려있는데 유튜브 채팅창에 입장코드 올려드릴 테니까요. 이쪽으로 빨리 이동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첫 번째 주자로 이정수 전문위원 만나볼 텐데요. 그 전에 주유소 포트 먼저 확인하고 가시죠. 네, 이정수 위원님의 주유소 포트 현황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이 20%대 수익률까지 올라왔습니다. 계속해서 경기 민감주가 좀 다시 반등을 해주는 모습인데 대우조선해양 움직임 좋고요. 다음으로는 SK증권이 0.19% 상승하고 있고요. 원익형제가 좀 부진한 모습이네요. 다음 장 보시죠. 네, 다음 장에서는 대합TI가 수익률을 좀 반납하는 모습입니다. 0%대 보합권으로 내려왔고 HTC 현대산업개발은 마이너스 3%입니다. 네, 이정수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실전 매매 정수 이정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현재 시장이 빨간불로 출발했는데요. 전일의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마감까지 이 상승세 끌고 갈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또 이외에도 장중의 특징주들 굉장히 많은데 특징주까지 짚어주실까요? 네, 자, 시장은 뭐 어제와 이어서 오늘도 크게 탈 없이 잘 버틸 거라 예상이 되고 있고요. 어제 미국 시장이 또 나스닥이 또 신고가를 또 가는 흐름들을 좀 보여줬고 강세를 보여줬고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도 우려가 뭐 별로 없다라는 파월 의장의 이제 발언과 함께 뭐 금리 인상이라든지 이런 데 부분에 대한 이제 어느 정도 그런 얘기들은 뭐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그걸로 시장을 그렇게 급락을 시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런 불안감보다는 7월 8월까지의 이제 실적 시즌, 2분기 실적 시즌에 맞춰가지고 뭐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이제 철강주 같은 경우들은 이제 실적들이 어마어마하게 좋다라는 이제 기사들이 나와주면서 저가 철강의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한국 철강이 계속 승승장구할 것이다. 뭐 이런 이제 기사들도 나오고 있고요. 철강제 가격이 뭐 초강세이기 때문에 역대급 실적이다. 뭐 기대감이 점점 커진다. 저는 어쨌든 그런 이슈에서 굉장히 많이 간다라는 느낌보다는 이제는 2분기 때에서는 팔아먹을 때가 됐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매수 접근은 잘 하셔야 되는 건 좋지만 저런 뉴스로 매도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니까 철강주들은 2분기 때, 그러니까 7월서부터 8월 사이에서 올라오면 잘 매도 타임을 잘 잡아야 될 것 같은 그런 일단 기사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 외에서도 지금 반도체 대란 때문에 뭐 노트북이라든지 뭐 프린터 가격 값이 뭐 줄줄이 이제 인상을 할 것이다라는 뭐 기사도 나와주고 있고 그리고 디스플레이에 대한 뭐 LCD 공급 부족에 따른 뭐 반사이익이 이제 OLED 이제 소재 장비 주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와 함께 최근에 덕산네오록스, 이녹스, 뭐 솔룩스 첨단 소재 뭐 이런 종목들 OLED 관련주들도 지금 굉장히 좀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덕산네오록스나 이녹스 첨단 소재나 PR 첨단 소재나 아니면 주성 엔지니어링이나 이거 다 작년에 혹은 올해 1월 달에 다 추천해드렸던 종목들인데요. 이미 주성 엔지니어링은 작년 대비는 160% 정도 올라갔고 올해 1월 달 대비로는 거의 93% 정도 지금 수익을 내주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덕산에어록스도 대략 한 70% 이상 지금 수익을 내주고 있는 종목들인데 바닥에서 이렇게 올라와 있는 종목들은 지금 사기가 좀 부담이 되지만 그거 외에서 이제 순환매로 우리가 공략할 수 있는 OLED 장비주 같은 경우들은 만만합니다. 아직까지. 그래서 그런 쪽들로 이제 2분기 실적에서 OLED 장비주도 순환매 나올 수 있는 그런 쪽들도 챙겨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뭐 자동차에 대한 뭐 좋은 이슈들 이제 개별 소비세 뭐 인하에 대한 이제 이슈도 있었지만 그 현대차 뭐 생산 정상화가 시동이 됐기 때문에 오랜만에 특근을 한다라는 기사도 반가운 기사도 좀 나오면서 어쨌든 전반적으로 산업에서 뭐 나쁘지 않은 그리고 부동산 같은 경우도 내년에서 벌써 부동산 대전을 펼쳐질 거라는 기사가 나와주면서 벌써부터 뜨거운 공약이 경쟁이 뭐 시작되고 있다. 그럼 결국은 이제 또 부동산 관련주들 또 움직임이 또 나올 거고요. 내년을 예산에 맞춰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시장의 뉴스를 보게 되면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는 섹터와 뉴스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악재와 호재가 공존하게 되는데 시장이 강할 때에서는 호재의 힘으로 가는 거고요. 시장이 약할 때에서는 호재가 나와도 안 올라가요. 근데 지금은 웬만한 악재를 잘 견디고 있죠. 잘 빠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뭐 금리 인상 얘기 아무리 두드려봐도 인플레이션 얘기 아무리 두드려봐도 지수가 3,000이 깨지고 2,500이 깨지고 2,000이 깨지는 일은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과거에서는 그 정도의 뉴스만 나왔어도 뭐 금리 인상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만 나왔어도 벌써 지수가 2,000이 깨지고 1,800 깨지고 1,700 깨지고 이랬을 텐데 그렇게 떨어지질 않습니다. 꼼짝을 하질 않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 시장은 여기서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놓고 계속 실적 시에 맞춰서 올라가겠다라는 뜻으로 일단 보여진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도 편안하게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특징주들 중에서 몇 가지 질문 올라온 것들 상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분석해드릴 종목은 포스코 강판입니다. 자, 포스코 강판 오늘도 강세를 보여주네요. 자, 철강 가격들이 아까도 좀 전에 잠깐 설명해 드렸지만 계속 2분기 실적에 대해서 역대 실적을 발표할 거다라는 뭐 그런 기대감이 있어요. 그래서 철강업 2분기 실적 호조 전망에 어제 철강주들이 모두 강세를 보여줬는데 포스코 강판도 마찬가지 포면 처리 강판 제조 전문 업체로 뭐 아연 도금 강판, 알루미늄 도금 강판, 컬러 강판 이런 부분들을 자동차용, 건축용 혹은 뭐 가전용 뭐 등등의 판매를 하고 유통을 하는 사업하는 회사인데 일단은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2분기 호조에서 많이 올라왔지만 이번 2분기 이 실적을 핑계로 삼아서 고점을 한번 주고 물량을 개인들한테 넘기겠죠. 여러분들은 그래서 고점에 사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타이밍에서 2분기가 아직 2분기 실적 발표 마지막이 8월 15일까지니까요. 아직 거의 지금으로부터 거의 2달 조금 안 되게 남았어요. 아직. 그러니까 아직 2분기 실적 발표가 나오고 그러니까 예상 실적, 확정 실적 그쯤에서 나올 때가 이제 고점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아직은 기대감에 좀 더 올라갈 수 있다. 그러면은 지금은 떠있기 때문에 떠있을 때 공략하지 마시고 공략할 거라면 조정을 받으면 한 6만 원 정도 손절 라인을 보고 한 6만 7천 원, 6만 6천 원 이 정도로 조정받으면 이런 종목은 매매적으로도 괜찮아 보인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요. 화승 엔터프라이즈 주가 전망에 대해서 질문 주신 분이 있는데 지금 조정 중에 있어요. 그동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조정 중에 있는데 화승그룹 계열사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아디다스 신발의 제조업자 개발 생산 방식의 ODM 방식의 생산업체를 100% 자회사로 두고 있는 그런 이제 외국 기업 지배 지주회사인데요. 일단 아디다스라든지 뭐 이런 쪽에 이제 관련주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간단하게. 근데 지금 수급을 보니까 최근에서 기가 외국인들은 좀 사는데 근데 많이 사진 않아요. 기관들이 무지하게 팔죠. 연기금도 무지하게 팔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조정이 좀 더 나올 수도 있어요. 지금 뭐 코로나가 이제 슬슬 접어드는 그런 이슈들 속에서 이런 의류 관련주들이 잠깐 반등을 주거나 강세를 준 적도 있기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코로나에 대한 이슈를 델타 변이라는 이슈로 잡아먹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급격하게 움직이려면 조금 더 시간 좀 두고 봐야 됩니다. 저는 변이는 분명히 잡힐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변이는 그렇게 오래 가면서 뭐 인류를 종말시킬 만큼 그렇게 되질 않아요. mRNA 백신이 다 대응을 하면서 분명히 더 잘 잡아낼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어쨌든 시장에서는 델타 변이라는 그런 이제 악재를 주면서 소비주들의 흐름들을 묶어두고 있는 부분은 뭐 어쩔 수 없죠. 어쨌든 이렇게 많이 올라갔다가 기관과 연기금의 매도세로 인해서 지금은 그냥 관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추가 매수라든지 그런 부분보다는 조금 더 밀릴 거를 생각을 하고 갖고 있는 분들은 보유는 되지만 매수는 지금 관망하시는 게 나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메디톡스 주가 전망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어제 이제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미국의 소송이 종결 합의가 됐다는 기사가 떴거든요. 메디톡스는 그 보톡스로 알려져 있는 보톨리눔 독소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전문 의약 업체죠. 최근에서는 이제 지방분해 주사제
임상 3상의 얘기가 나오면서 강세를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그다음 주가는 그래서 최근에 좀 강세를 보여주고 어제도 좀 강세를 보여주고 좀 밀리긴 지금은 살짝 고점 부분에서 밀리고는 있기는 한데 어제 기사에 따르면은 메드톡스가 대웅제약의 미국 파트너사인 이온 바이오 파마와의 합의를 통해서 보톨리눔 톡신 제재와 관련한 소송을 종결했다라는 얘기를 22일 날에 어제 발표를 했는데 뭐 이번 합의에 따라서 이온 바이오는 메드톡스에다가 15년간 치료용 보톨리눔 톡신 제제의 순매출에 대한 로열티를 지급하기로 했답니다. 어쨌든 잘 끝난 거죠. 그러면은 이제 주가에 대한 이제 그동안에 여기서 급락을 시켰었던 그런 이제 소송에 대한 얘기는 일단 사라졌으니까 뭐 25만 원 정도의 상승세는 나올 수는 있어 보여요. 그리고 최근에 수급도 보면 그렇게 나쁘지도 않고 그리고 아까 얘기드렸던 그 임상 3상에 대한 그 지방분해 주사제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전에 있었던 지방분해 주사하고의 그 개선점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전에 지방분해 주사제 같은 경우는 뭐 멍자국이 남는다든지, 뭐 흉이 남는다든지, 뭐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멍도 남지 않고 뭐 그런 부분들을 개선했다라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매출 증대라든지 기대감을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조정받으면 지금보다는 조정받을 때는 공략을 해보시는 전략으로 해서 25만 원 정도 보시는 거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근데 지금은 좀 쫓아가기 좀 그렇다는 거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삼성 스펙 5호에 대해서 물어보신 분이 있는데요. 사실 저는 스펙 관련주라든지 그 ELW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상담해드리진 않지만 그래도 뭐 상담해드릴 수 있죠. 하라 그러면 할 수는 있는데 자, 일단은 스펙이라는 주식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비상장 기업과의 인수나 합병을 목적으로 하는 설립된 서류상여 회사인데 그러니까 종이회사, 페이퍼 컴퍼니라고 그러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페이퍼 컴퍼니냐 종이회사. 그러니까 스펙 역시 일반 기업의 이제 IPO를 통해서 일반적인 기업 공개 IPO를 절차를 거쳐가지고 증시에 입성하긴 하지만 이름만 있는 주식일 뿐 다른 비상장 기업과의 합병을 하기 전까지 해서는 가상, 사이버 회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페이퍼 컴퍼니라고 그러는데 이 때문에 직원이나 사무실이라든지 뭐 매출 전략이라든지 일반적인 기업이라면 필수적인 요소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도 상장이 가능합니다. 국내에서는 이제 상장 폐지까지의 기간이 한 3년 정도까지는 기다려주거든요. 근데 미국은 2년이고 우리나라는 3년 안에서 합병이 되지 않으면 상장 폐지를 당합니다. 어쨌든 이거는 이제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아직 많이 남기는 했죠. 자, 어쨌든 그런 부분들도 좀 아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알아야 될 게 투자금 반환을 위해서 이제 스펙에 모인 돈의 90% 이상은 합병 기업을 찾을 때까지는 한국증권금융에 예치하게 되는데 대부분 증권사는 공모자금을 전액을 다 예치를 하고요. 그래서 만약에 스펙을 여러분들이 꼭 노리겠다 하면 이런 부분을 좀 아셔야 돼요. 일단은 스펙주를 선택할 때에서는 공모 금액을 좀 알아야 되고, 그래 공모 금액과 그다음에 스펙의 경영진이라든지 업종을 잘 파악을 해야 되고 그 스펙 회사들이 다 성공하는 게 아니고 실패 사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하나의 스펙 회사에 몰빵을 하는 것보다는 여러 개 분산 투자하는 게 유리할 거고요. 그리고 합병 주식 전환 대신에 주식 매수 청구권으로 매도를 하는 방법이 유리하고 합병 시 전후에서 매수 타이밍이 나오기는 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합병 이슈가 나오기 전에 저가 매수를 해야 되는 게 일단 장점인데 이거는 지금 합병 이슈 전에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점점점점 뭐 거기 상한가를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좀 불리하고요. 왜냐하면 이제 그 합병하기 전에 스펙 주가가 너무 오르게 되면 합병이 좀 힘들어집니다.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 삼성 머스트 스펙 5호가 이 탄생한 배경 자체 얘네들의 이제 숙명이거든요. 좋은 회사를 물어오는 게 얘네들의 숙명입니다. 그러니까 합병을 해야 될 목적을 가지고 태어난 애들인데 이렇게 주가 급등을 해버리게 되면 합병이 어려워요. 합병이 실패를 됩니다. 어쨌든 그래서 주가가 너무 오르게 되면 매도하는 게 좋은데 이 지금 삼성 스펙 머스트 스펙 5호는 내용을 뭐로 하냐고 있냐면 그러니까 어떤 회사를 많이 이제 그 합병을 하려고 대상을 잡고 있냐면 신재생에너지, 바이오제약 의료기기, IT 융합 시스템, LED 응용 그린 수송 시스템, 탄소 저감 에너지 고도 물처리,
그다음에 첨단 그린 도시, 방송 통신 융합 산업, 로봇 응용, 신소재 나노 융합, 고부가 식품 산업, 엔터테인먼트, 자동차 부품 제조, IT 및 반도체 및 기타 미래 성장 동력을 갖추어졌다는 판단이 되는 산업을 영위하는 업체를 합병 대상으로 한다. 그러니까 이걸 한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얘네들이 이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회사들을 찾아서 합병을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은 되게 좋은 건 다 갖다 붙여놨어요. 다 갖다 붙여놨는데 모든 스펙 회사들의 꿈이죠. 그렇죠? 다 그런 회사들을 합병하려고 그러지 말도 안 되는 안 되는 산업을 가지고 얘네들 합병하겠다? 그러지는 않을 거란 얘기입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합병하려는 그런 이제 회사들의 이제 미래지향적인 회사들을 합병하겠다라는 건 참 좋은 그거기는 한데 이미 많이 급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전에 설명해 드렸듯이 이 스펙 회사들은 주가가 저점에 있을 때에서 공략을 해야지 이렇게 떠 있을 때에서는 이게 이제 지금은 유행이라서 이렇게 움직이죠. 이거 시가총액 얼마 되지도 않아요. 500억밖에 되지도 않는데 이거 나중에 이제 빠져버리게 되면 결국은 이제 투자금을 반환을 받긴 하겠지만 공모 가격보다 이제 많이 올라갔거나 그러면 결국 손실 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싸게 주고 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게 만약 더 올라간다라 그러면 기대감에 올라가거나 혹시나 모르게 합병에 성공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요거는 그냥 관마 말씀을 드리면서 합병에 대해서 스펙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합병 이슈 전에 주가가 너무 오르면 또 합병이 어려울 수 있다라는 그런 분석도 말씀을 해주셨고요. 화생 엔터프라이즈나 메디톡스는 관망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메디톡스는 앞으로 25만 원까지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있다는 점 챙겨드릴게요. 자, 현재 시장 계속해서 빨간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개인들만이 시장을 좀 받쳐주는 모습인데요. 그래도 오후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 코스닥 시장에서 기관이 사들이고 있습니다. 코스닥이 지금 강하게 상승해주고 있네요. 1017포인트까지 올라왔습니다. 저희 다음 주자로는 김범준 전문위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흐름 괜찮은데 코스피 시장이 지금 약간 흔들리고 있습니다. 오늘 개장 상황 이렇게 흘러가고 있고요. 앞으로 어떤 특징주들이 좀 움직일지 특징주들 시그널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네, 우선 KG ETS 먼저 보겠습니다. KG ETS가 이제 폐기물 관련주인데 오늘도 꽤 많이 오르고 있는 추세네요. 일단 주요 사업 자체가 폐기물부터 증기, 산화동, 더불어서 이제 철강 제품 등 이제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인데 크게 보면 에너지와 철강 및 항만 부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사업 부분에서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증기, 산화동, 바이오 증유 사업 등을 하고 철강 및 항만 부분에서는 이제 철강 제품 제조 판매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KG ETS의 투자 포인트는 단연 폐기물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이 사실상 현재 강세인데 작년부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자택에서 보내기 때문에 의료 폐기물뿐만 아니라 배달 음식, 포장 및 일회용품 이 외에도 생활, 산업 전반 등에서 이 폐기물 증가 추세가 어마어마하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가 줄어들지 않고 현재 진행형이 계속되면 이쪽 시장은 사실상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또한 KG ETS 처리장의 위치가 경기도권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방보다는 수도권에 더 많은 폐기물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지리적 위치에 따른 이점도 좀 가지고 있는 편이고요. 또 볼 게 뭐가 있냐면 자회사의 가치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눈여겨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KG 동부제철 그리고 KG GNS 이 두 개를 좀 보셔야 되는데 특히나 KG 동부제철 같은 경우가 그 철강 산업이 이제 호황에 접어들면서 최근에 지분 가치가 크게 부각되고 있고 철강 대장주로 알려져 있는 포스코가 이제 분기 영업이익이 2조 원대가 전망되는 등 아주 긍정적인 시장이 형성되고 있는 추세인 만큼 이런 관련 자회사도 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주가를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많이 올랐거든요. 폐기물 관련 모멘텀 그리고 자사주 관련 그다음에 이제 계열사 KG 제로인의 그 주식을 장외 처분 그다음에 이제 실적도 강세고요. 자회사의 가치에 대한 모멘텀 이런 것들이 이제 수급을 좀 불러오고 있고 많이 오른 상태입니다. 이게 이제 사실상 코로나 덕분인데
올해 4월 중순까지만 해도 6,000원대 중반에서 머물던 게 어제 종가 기준으로 21,000원까지 치솟은 상태고, 현재는 이제 23,750원 현재 가고 있네요. 그러니까 사실상 주가 상승률과 차트상으로만 봤을 때는 사실 매수할 이유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먹을 자리보다는 오히려 잃을 자리가 더 큰 자리라고 보고요. 눈여겨보고 있었다면은 사실상 그 전에 사셨어야 했고, 현재는 쉽게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회사 자체를 보고 앞으로의 업계 호황을 좀 보고요. 장기적으로 끌고 갈 포트를 구성하는 게 아니라면 뭐 사실상 그렇다 하더라도 현재 주가 기준으로 포트를 구성하기에는 좀 그렇죠. 그래서 워낙 많이 올라온 상태라서 앞으로 주가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그 시점을 좀 보시고, 좀 많이 내려오면 그때 매수해도 늦지 않습니다. 물론 이건 코로나와 이제 직접적인 연관 관계를 보이기 때문에 코로나가 이제 많이 잡혀가면 사실 환경 문제와 지속적으로 대두는 되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코로나가 내년 안에 잡힌다. 그러면 사실 저 같으면 포트 구성을 하진 않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반대로 잡히지 않고 꾸준하게 간다라고 하면 앞으로 폐기물이 더 심하면 심해지지 줄어들지는 않을 거라. 어쨌든 이제 앞으로도 코로나 추세를 좀 같이 보셔야 할 것 같고요. 그때 가서 매수 기회를 좀 노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달리는 말에 매수해서 굳이 피말리는 하루하루를 보낼 필요는 없고요. 지금은 저는 보유자 영역으로 보고요. 들고 계신 분이라면 이제는 매도를 좀 생각하셔야 할 것 같고, 매수하실 생각이 있는 분이라도 일단 지금은 관망하는 게 좋지 않나라는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이제 효성중공업인데요.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일단 크게 중공업하고 건설 부문 두 개로 나눌 수 있는데, 전력 사업의 핵심인 송배전, 변압기 등의 사업과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 브랜드를 보유한 아파트 건설 부문, 그리고 신재생에너지로 대표되는 수소, ESS, 풍력 등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최근에는 이제 효성그룹 자체에 효성중공업뿐만 아니라 효성 TNC, 효성 첨단 소재 등 전체적으로 강세였는데, 그 중심에는 이제 수소 관련 모멘텀이 좀 세고요.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도 지난 2월 독일의 린데그룹하고 합작법인을 설립해가지고 글로벌 세계 최대 규모의 액화수소 공장 설립이 이제 기사화가 됐었는데, 향후에 완공하게 되면 연간 10만 대 수준의 수소차에 연료를 공급할 수 있는 이 규모인 만큼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관련 수소 관련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정도만 봐도 최소 내가 이 종목을 어느 시점에서 매수를 하고 몇 년을 보유해야 할지 감이 좀 오실 텐데, 사실상 삼성전자를 모아가라는 말처럼 이 효성중공업도 좀 비슷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냥 주가가 좀 떨어졌나 해서 봤는데 좀 떨어졌다 하면 조금씩 사서 모아가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뭘 보는 게 아니라 이거는 장투로 이제 포트 구성을 별도로 해가지고요. 조금씩이라도 모아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또한 효성중공업이 기존 수소 충전소 사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수소차 상용화 시기쯤에는 이 부분도 주가에 꽤 한몫을 할 것으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고, 이제 최근 주가를 좀 보게 되면 역시나 마찬가지로 작년부터 치솟던 주가가 올 초 가장 크게 올랐는데, 이는 이제 조 바이든의 당선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이제 당선된 이후에는 이제 친환경 모멘텀으로 사실상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달성한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뒤로는 이제 주가가 조정을 좀 받으면서 상승과 하락을 번갈아가며 사실상 거의 한 4개월 정도는 하락을 했는데, 5월 말부터는 다시 좀 오르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수소 시대를 생각하면요, 사실 지금 주가를 크게 생각하지는 않고, 그래도 최근 저점인 6만 원대까지는 한 번쯤은 기다려 볼만 하겠는데요. 그때부터 매수 기회를 노려보는 게 어떤가 생각을 하고요. 길게 보면 지금 6만 원에서 8만 원대가 이제 사실 박스권이라 기다리면 반드시 지금보다는 더 낮은 가격에 매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고려했을 때는 효성중공업은 좀 매수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위직 스튜디오인데요. 메타버스 관련주로 부각되어서 크게 오르고 있는 위직입니다. 자, 메타버스 하면 이제 카카오의 제페토, 미국의 로블록스, 그리고 이제 가상 부동산 메타버스인 어스트2 등이 이제 생각이 나는데,
자, 이게 기본적으로 메타버스 관련해서 알고 계시면 현재 주가를 사실상 거의 무시하고 그냥 현재가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도 무방할 정도로 아주 무궁무진합니다. 기본적으로 메타버스는 가공, 추상을 의미하는 메타와 현실 세계를 의미하는 유니버스가 합쳐진 말로 단순하게 이제 3차원 가상현실 세계를 뜻하는 건데, 자, 이게 이제 기존의 가상현실보다는 좀 더 진보된 개념으로 웹과 인터넷 등의 가상현실 세계가 현실 세계에 흡수된 형태인 거죠. 이게 약간 비트코인처럼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게 뭐야 했는데 그 몇백 원 하던 비트코인도 지금 몇 천만 원까지 치솟고 뭐 이런 건데, 이 메타버스도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벌써 카카오가 만든 제페토 사용자만 해도 2억 명이 넘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자, 근데 현재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가상 인물이 릴 미켈라라는 이제 가상의 모델인데, 이 가상의 인물이 한 해 벌어들이는 수익이 130억 원에 육박합니다. 가상 인물이 앨범도 내고 자체 브랜드를 론칭하고요. 셀럽으로 활동하면서 이게 결국 수익으로 연결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메타버스 부동산만 봐도 작년에 부동산으로 땅 산 사람들은 벌써 몇만 % 수익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처럼 이 메타버스라는 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부가적인 요소가 아주 무궁무진한데, 이 위즈익이 신규 사업으로 이제 가상세계 및 가상현실화, 기획 및 제작, 서비스 등 뭐 다양하게 사업 다각화를 하고 있지만, 이 메타버스는 이미 변화의 중심에 들어온 상태고, 결제와 모든 만남들이 이루어지는 장소로 생활의 이제 모든 부분을 해결할 정도의 잠재적인 요소를 지니고 있는 부분이라 확실히 주의 깊게 보셔야 하고요. 레몽 레인, 그다음에 이미지 나인 컴즈, 골드 프레임, W 컬처 등 이 다 위직 소나기에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성장 가능성이 아주 메타버스처럼 무궁무진하고요. 최종적으로 주가 크게 상관없이 좀 떨어졌다 싶으면 그 즉시 위직 스튜디오는 매수하시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종목인데요. 네이처셀입니다. 네이처셀이 최근에 9거래일 연속 상승하고 있었는데 오늘은 조금 조정을 받고 있네요. 그래서 많이 급등 중에 있고 아직도 진행 중이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기본적으로 네이처셀은 줄기세포 관련주고요. 줄기세포 판매 사업, 해외 임상, 배양 배주 사업, 줄기세포 배양액으로 인한 이제 화장품 사업, 뇌줄기 세포 사업, NK 면역 세포 사업, 뭐 이외에도 이제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요. 최근 이슈는 아무래도 이제 관계사인 알바이오가 개발 중인 퇴행성 관절염 치료제인 조인트 스템이 국내 임상 3상에 성공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바이오주를 보면 뭐 누구는 이제 재물을 좀 보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재물을 평가하는 것 자체가 사실 좀 모순입니다. 그러니까 바이오주가 지금 돈을 벌고 있는지 까먹고 있는지도 중요하지만 사실 핵심은 돈을 앞으로 얼마나 많이 벌 수 있는지, 메가톤급으로 그런 임상들이 뭐가 있는지가 제일 중요한데, 물론 임상에 대한 변수는 이 모든 바이오주라면 사실 거의 다 해당합니다. 그래서 임상 수치가 생각보다 낮게 나올 수도 있고요. 또 도중에 설계를 바꾼다든지 뭐 이런 거 하나에 기한이 몇 개월에서 많게는 진짜 몇 년씩 늘어나다 보니까 대충 들고 계신 분들 모두 거의 중도에 포기하게 되는 게 거의 바이오주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 지금 바닥에서는 많이 올라왔지만 3년 전 고가에 매수하신 분들 기준으로는 간의 기별도 안 갑니다. 그래서 최소 지금 가격보다는 5만 원에서 한 5만 8천 원 이 정도는 와야 뭔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거나 지난달에 조인트 스템이 3상 성공했다는 내용은 있지만 사실 그걸로 지금 올라간다고 하기에는 기간 차이가 좀 많이 있어서 아직 잘 모르겠고, 이게 이제 어제 한국거래소 코스닥 시장 본부가 네이처셀의 주가 급등에 대한 조회 공시를 요구했지만 일단 답변은 오늘 오후 6시까지네요. 그래서 좀 기다려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답변은 아마 거의 아실 거예요. 별 내용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매수보다는 사실 관망하는 게 좋을 것 같고, 하더라도 사실 소액으로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KG ETS부터 네이처셀까지 총 4종목 확인했습니다.
네, KG ETS를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접근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고요. 효성중공업과 위즈윅 스튜디오는 매수 의견 제시해 주셨고 네이처셀은 바이오 종목인 만큼 조금 더 지켜보자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코스피 코스닥 시장 아직까지는 상승세 유지해주고 있는데요. 코스닥 시장이 지금 굉장히 강합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물량이 한꺼번에 들어오면서 코스닥은 지금 우상향으로 올라가고 있고 코스피는 장 초반에 약간 상승을 했다가 지금은 좀 상승분을 반납하고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유승민 관련주가 굉장히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또 인터넷 관련주들도 힘있게 상승해주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 원하시는 분들은 노란색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서울경제TV 주유소라고 검색하고 들어오시고요. 유튜브 채팅창에 입장 코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마지막 주자로는 김선윤 전문위원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시장이 약간 코스피나 코스닥에서 종목들의 좀 교체가 일어나면서 약간 좀 흔들리는 모습인데 그래도 오늘 코스닥이 좀 기대가 됩니다. 개장 상황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특징주까지 짚어주시죠. 네, 좀 하나씩 좀 보겠습니다. 시장의 흐름은 말씀 주신 것처럼 코스피는 재미없어요. 그리고 코스닥이 좋은 흐름을 좀 이어가는 모습이에요. 최근에 이제 코스피 쪽이 좀 강하다 보니까 오늘은 또 반대로 또 코스닥이 좀 강한 모습을 좀 이어갑니다. 추가적인 좀 흐름이 나왔으면 하는데 코스닥을 이끄는 종목들 셀트리온, 제약, 헬스케어 등이 좀 강한 것 같아요. 헬스케어는 계속 매수 의견을 들여왔었고 좋은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는 좀 상황입니다. 추가적인 상승 흐름도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눈에 띄는 종목 네이버 같은 경우도 급등하는 모습, 카카오도 그렇고요. 시젠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최근 들어서 바닥을 좀 확인하는 모습이 보이네요.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는 나쁘진 않은데 코스피가 조금은 재미없는 모습이라 전체적으로 좀 시장 분위기 코스피만 쉬어가는 모습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 오후장까지 이런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종목들을 좀 하나씩 보고 설명을 좀 드려보자면 오늘 종목으로는 우선 첫 번째 종목 LG상사를 좀 보겠습니다. 자, LG상사가 최근 들어서 흐름이 굉장히 좀 나쁘지 않은 상황이에요. 꾸준하게 좀 급등을 좀 바닥에서부터 치고 있는데 오늘 장에서도 굉장히 조금 강한 모습을 좀 보입니다. 어제 반등이 나오고 오늘도 반등이 나오는데 최근에 이제 외인 기관 매수 흐름 자체가 좋지가 않았는데 어제부터 좀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늘 상황 보니까 외인이 또 강한 매수가 좀 잡혀주고 있어요.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충분히 좀 가능하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매수를 하셔도 되지 않을까 판단이 들고 갑자기 아침부터 좀 많이 튀어 올라간 상황이라 조금의 조정을 이용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LG상사 같은 경우는 매수 의견 혹은 조정시 매수 의견 대응하시면서 좀 가져가 보자 말씀드리고 전고점인 36,000원 정도 자리가 어떨까라고 좀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유플러스라는 종목인데요. 많이 올랐죠. 이게 이제 주가가 또 이슈가 되는 게 코로나19 백신 냉장고. 그러니까 모든 코로나 그 백신을 맞춤 보관하는 좀 냉장고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인허가가 났어요. 근데 주가는 저 바닥 800원대부터 시작해서 2배 이상 현재 올라와 있는 이런 좀 상황입니다. 일신바이오도 그렇고 대유도 그렇고 결국 이제 같은 좀 업종으로 좀 바뀌는 모습인데 여기서 더 치고 올라갈까요? 저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긴 해요. 충분히 가능성도 있지만 이미 상승 자체가 1차 반등과 2차에 3차까지 나온 상황에서 4차로 가기는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는 관망 의견을 드립니다. 관망 의견을 드릴 테니까 급하게 절대 보지 마시고 여차하면 정리하고 나와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이브를 좀 보자면 하이브가 최근에 이제 그 오프라인 공연에 대한 좀 재개 가능성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온라인 공연에서 지금 굉장히 많은 돈을 또 벌었던 또 매출학세 포인트가 크게 나왔었는데 온라인 공연으로 또 BTS가 또 아마 또 입지를 다진다면은 하이브의 매출학세 포인트가 굉장히 커지거든요. 그래서 하반기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 크고 내년은 더 클 거라는 거죠. 주가가 더 가는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33만 원까지 왔어요.
자, 조정 시 매수 의견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조정은 좀 크게 보시고 30만 원 아래 자리가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급하게 지금은 따라가지 마시고 우선 지켜보자. 그리고 조정 시 매수 의견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신세계 INC인데 이 종목은 사실 그 요즘 이슈되는 게 뭐냐면 무인 결제, 뭐 편의점 같은 이슈가 좀 잡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출이 굉장히 잘 나고 있지만 올해 하반기 또 넘어가면서 내년까지 해서 좀 큰 폭의 성장을 좀 보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이 좀 보고서상으로도 상당히 좀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잘 가지만 주가가 최근에 등락을 반복하면서 좀 약간 불안한 감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아니라 우선은 관망 의견을 드릴 테니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온 이후에 차분하게 좀 대응을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장은 전체적인 분위기가 코스닥 쪽에 강한 시장이에요. 근데 이제 코스피도 충분히 오를 수도 있습니다. 삼성전자 다시 8만 원 올라왔고 추가적인 상승 흐름 나올 수 있으니까 관심 있게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오후장 들어서 좀 더 양 지수의 강한 상승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후장에서는 코스피까지 상승세 이어가면서 오늘도 양시장 강하게 마무리하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전문 위원들을 사칭하는 1:1 유사 수신행위가 성행하고 있으니 이 점까지 유의하시기 바랄게요. 수요일장도 힘내시고요.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올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